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요즘 고교 학점제와 관련된 정보들과 영상들 굉장히 많이 접하실 거예요. 근데 저 이쌤이 오늘 정말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간략한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필요한 것들만 쏙쏙 뽑아내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부셔드리겠습니다. 자, 부제로는 제가 학부모 모임에서 인싸되는 방법이라고 부제를 선정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교학점제라는 내용이 학부모 모임 나가시거나 학부모님들끼리 만나셨을 때 이런 고교학점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신 다음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도 거기 안에서는 굉장히 입시 정보력을 높게 가져가시는, 한마디로 인싸가 되실 겁니다. 네, 고교학점제 개념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고교학점제는 사실 이 교육부가 말하기로는 학생의 진로 적성에 따라서 미리 과목을 선택을 하고 그 선택 과목에 대해서 학점 취득을 해서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학생들의 그렇게 수강 신청을 받고 수업을 진행한 후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수냐 미이수냐에 따라서 보충 이수 지원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학점을 취득한 다음에 졸업을 하게 되는 제도죠. 지금 이 제도만 보시게 되면 대학교에서 학점 제도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 좀 해가 지난 다음에 실제로 적용된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잘 됐고 좀 안 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고교학점제가 좋다 안 좋다에 대한 개념보다는 사실 저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이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학부모님이 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제도에 대한 비판보다는 이 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조기 도입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2 학생들, 중1 학생들의 경우는 야, 뭐야, 고교학점제 초등학교 6학년만 된다며 왜 우리한테부터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술렁술렁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적용되는 것은 맞다. 근데 중2와 중1은 이제 제도적인 부분에서 조금 단계적으로 우리가 도입을 해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현 중2, 중1 학생들의 경우는 이 고교학점제로 뭐가 달라지냐, 이게 가장 궁금해 하시는 여러분들의 질문일 텐데, 자, 기본적으로 수업량을 셀 때 과거에는 단위라는 개념으로 셌습니다. 이 단위라는 개념에서 학점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기로 진행이 되고, 자, 두 번째로는 수업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일주일에 34교시를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좀 빡빡하게 타이트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고교학점제를 중2, 중1 학생들이 제도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32교시로 좀 줄어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줄어들면서 국어와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보충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잡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고교학점제를 도입해서 왜 굳이 수업량을 줄이는 건가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따른 교육부의 대답은 공강 시간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활용되냐? 다른 학교의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우리가 좀 들을 수 있고 또 진로 상담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이 공강 시간이 나온다라는 거는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긴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시간들을 활용해서 진로 진학 지도를 한다든지 또는 선생님들께서 맡고 계시는 그 교과 수업에 수업 연구 또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마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년별로 간단하게 키워드를 정리해 왔습니다. 자, 2021년 기준으로 중3 학생의 경우는 기존 교육과정과 대입제도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고교학점제랑은 좀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행 대입제도대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조기 도입이 된다라는 중2, 중1 학생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학생들의 경우도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 자체는 고교학점제처럼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대입제도의 경우는 기존 대입제도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현재의 내신평가 방식과 또 이제 대입제도인 뭐 수시와 정시 이곳에서의 변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2, 중1 학생들의 경우는 현행 대입제도 기준으로 지금처럼 전략에 맞춰서 공부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학생들의 경우는 사실상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는 학년이기 때문에 2022학년도 교육과정이 이제 적용이 되는 학년입니다. 그래서 고1이 됐을 때 2022 교육과정이 이제 적용된다,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고교학점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학교 생활은 고교학점제처럼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입제도도 변경이 되겠는데, 이 변경은 고교학점제 학교 생활에 맞춰진 대입제도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대입제도를 우리가 알아보려면 2024년에 대입 방향의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이 학부모님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도에 교육부가 어떤 식으로 대입 방향을 발표하는지를 이렇게 좀 유심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저 입시는 이쌤도 2024년에 발표되는 대입 제도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되게 고급 정보들, 그리고 되게 명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겠죠. 오늘 이쌤과 함께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면서 학부모님들께서 모임에서 좀 인싸가 될 수 있게끔 정보를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저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